질문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껄끄러우셨어요? 저 제일 껄끄러웠던 것은요.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인강이 벌써 4개 했는데 다시 한번 공부법을 말씀해달라. 이 부분이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난 이거가 난 도저히 어젯밤에 답도 안 나오고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말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걸 내가 책 쓰면서 나도 스피킹이 더 수월해지더라고. 문장 틀을 딱딱 잡아줘. 그러니까 시작이 수월해. 그래서 난 말하기에는 최고라고 봅니다. 자, 기본동사 책은 이 4권의 책 중에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장 짧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어쩌면 기초 영어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들이 학습자들과 직원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딩이 기초라서 그렇지 기본동사가 더 쉬울 수 있을 뿐더러 일단은 뭐 청취도 청취고 뭐 다 중요한데 일단 한 문장 한 문장 내뱉어야 된다. 단 한 문장이라도 일단 툭 내뱉는 걸 원한다. 그게 안 돼가지고 나는 골치 아프다는 사람은 오히려 기초 영어 회화보다 기본동사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기초 말하기에는 굉장히 특화된 책이에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 이제 김재우의 영어 회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솔직히 막 그냥 가감없이 한번 얘기하면 화끈하게 해버릴게요. 맨 처음에 나온 책이 뭐다, 여러분?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 오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김재우의 구동사백. 그 다음 뭐였다?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백. 마지막 최근에 나온 게 뭐다? 김재우의 기본동사백.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4권의 책, 저는 사실 5권이지만 처음에는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이라는 수필이었습니다. 그럼 학습서가 4개인데 이 중에 재우쌤은 어떤 책을 가장 애정할까요? 정말 구동사, 영어 회화백 모두가 애정하는 책이죠. 하지만 너 죽어도 하나만 꼽아라 한다면 그냥 이 자리에 솔직히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이 가장 제가 애정하는 책입니다. 모든 책에 많은 공을 들였겠지만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초 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 기초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 또는 중급의 초입에 있는 사람부터 중급에서 잘하는 소위 말하는 중상급 이 사람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책이에요. 다만 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다 나누지 말고요. 누가 들으면 제일 좋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광고하지 말고 라고 한다면 딱 중급입니다. 중급 초입부터 중급의 상급까지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김재우 기초나 기본동사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러면 재우쌤은 왜 저 책을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책이 됐나라고 말한다면 공을 많이 들이고 제 첫 학습서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에 있는 문장들이 실제 미국인들과의 real life conversation에서 가장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나 밥 먹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철수랑 대판 싸웠다. 이게 좀 더 현실감 있는 대화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고 뭐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미국 현지에서 지금 바로 떨어뜨리면 저런 문장 막 그냥 하루에 100개, 1000개 막 쏟아진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 한다면 이거라고 봐. 이 책은 꼭 보셔야 된다. 딴 거 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해서 외람되지만 성인 영어 회화 책 중에 교보문고 29주 연속 1등 했습니다. 외국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29주라면 8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 달 1위 하기도 쉽지 않아요. 막 순위 뒤바뀌기도 하고 유튜버 붐을 일어서 잠깐 파격적으로 팔렸다가 금방 꺼지고 이러는데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학습자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난이도가 좀 중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반드시 그건 거쳐야 될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애정하는 책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구동사. 애정합니다. 제 혼이 담긴 책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본동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워딩이 기초고 이건 기본동사라서 아마 얘가 좀 더 쉽고 얘는 좀 본격적인 영어 회화 같고 영어 회화 같지 않고 좀 동사 중심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제가 느낀 점은 제 스스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게 더 수월해졌어요. 자, 기본동사 책은 이 4권의 책 중에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장 짧습니다.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어쩌면 기초 영어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들이 학습자들과 직원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딩이 기초라서 그렇지 기본 동사가 더 쉬울 수 있을 뿐더러 나는 영어 말하기 잘하고 싶다. 일단은 뭐 청취도 청취고 뭐 다 중요한데 일단 한 문장 한 문장 내뱉어야 된다. 단 한 문장이라도 일단 툭 내뱉는 걸 원한다. 그게 안 돼가지고 나는 골치 아프다는 사람은 오히려 기초 영어 회화보다 기본 동사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기초 말하기에는 굉장히 특화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뭐 동사 관련된 영어 회화책이나 수업이 참 많지만 강사분의 어떤 티칭 경력이라든지 또 실제 학생들과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위 조절이 안 된 책과 인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멈춰줘야 될 건지 이건 너무 좋은 거지만 여기서 멈춰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책은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부담되고 이런데 기본 동사는 그 수위 이게 너무 잘 조정이 된 책이에요. 따라서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번 애정하는 책, 중급. 얘는 기초인데 그 다음으로 애정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전 확신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뭘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저를 간파하셨는데 이 구동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phrasal verb이라고 하거든요. phrasal verb. 근데 사실 구동사와 기본동사는 맞물려 있는 친구예요. 구동사라는 건 기본동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또는 부사가 결합돼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동사가 실제 네이티브 기준으로 일상을 뭐 회사 가서 직장생활 하고 마트도 가고 저녁에 이웃들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러면 구동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구동사는 소통의 필수 요소인 것인데 왜 어렵냐? 여러분 한 단어로 소통하는 게 좋아요? 두 단어, 세 단어로 소통하는 게 더 쉬워요? 예, 한 단어죠. 그래서 기본동사가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have, 그래 좀 어렵지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연습하면. I had a weird morning. 그냥 have만 끝인데 얘는 have 다음에 뭐가 자꾸 붙어. have on 뭐 붙고 그 다음에 뭐 pull 당기다 하면 뒤에 off 이런 게 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봤는데 뭐 어떻게 잘 회복하고 계세요? 이러면 회복하면 recover 하면 될 거를 How are you holding up? 이렇게 hold, 붙들고 있다에 up 이런 게 붙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정말 일상 영어에서는 구동사를 빼놓을 수 없고요. 제가 또 구동사 전문가였어요. 정말 자랑질 끝장나죠? 자, 강남역 앞에서 강의할 때 구동사로 유명했습니다. 네, 구동사로 유명했고 학생들이 국내파인데도 김지호 선생님 구동사 수업은 꼭 들어야 된다. 구동사는 수업은 없었는데 라이팅 수업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인정을 크게 받았던 거고 그만큼 콘텐츠의 농축 정도가 가장 좋았죠. 그래서 이게 책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로 애정하고 이 네 권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영어를 진정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나중에 꼭 보셔라. 당장 아니라도 좋으니까. 오케이? 김재호 영어협회 이런 거 당장 봐야 돼. 진짜로. 얘는 내가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애석하게도 4등이 돼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정의라 그럴까? 그게 4등인 것이지 학습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제가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있어. 옛날부터 조금 너무 쉬운 걸 좀 싫어했어. 왜냐면 제 처음에 본격적으로 그 성인학원의 메카라고 하는 강남역에서 제가 통번역 입시학원에서 통대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에세이 수업 이런 걸 했었어요. 뉴요커 이런 거 번역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난해하죠. 근데 은근히 그런 게 또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나 좀 쉬운 영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화책하고 미드를 수업의 전면에 내세웠죠. 그래서 다른 쌤들 뉴욕타임즈 해석할 때 나는 미드를 동화책을 막 읽고 하니까 처음에는 딴 반에서 막 이상하게 보니 이 학원의 그 분위기를 망친다는 거야. 우리 학원은 고급이고 정말 지성인들이 모인 공간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동화 같은 저런 허접대기를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안 그랬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인식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진짜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그때 제가 조금 내려놨어요. 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근데 나 혼자 있으니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나는 쉬운 콘텐츠를 잘 못 만들겠어. 그런데 이제 상상스퀘어에서 정말 기초 학습자들이 되게 어려움이 너무 많다. 진짜 왕기초 수준을 한번 끌어내려서 콘텐츠 퀄리티를 좀 높여달라 했는데 또 왕기초, 극왕기초는 내가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극왕기초는 아니고 이제 기초 수준에서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나온 책이 바로 기초 영어 회화 100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비기너를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쌤 기본도 비기너, 기초도 비기너면서요. 뭔 차이예요? 이렇게 하잖아. 기본 동사는 철저히 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짜 스피킹은 이거 해야 돼. 근데 기초 영어 해외백은 좀 종합적이에요. 왜냐? 좀 더 다양한 표현이 어우러져 있고요. 어찌 보면은 기본 동사보다 문장 길이도 조금 더 긴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얘는 포괄적인 책이다. 즉 말하기, 청취 둘 다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다 잘하고 싶어요 하면은 제 말 지금 들으면 이쪽으로 또 마음이 옮겨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난 일단 말부터 잡아야 된다는 사람은 이 책 봐야 돼. 기본 동사. 하지만 말과 청취를 그래도 밸런스 있게 저는 좀 종합적으로 하고 싶고 너무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면 기초 영어 해외백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정말 이런 제 애정이 담겨 있는 책들이죠. 이거 중요한 말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외워도 입에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저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외우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 공부하는데 왜 안 나올까? 짧은 대화 딱 2줄이면 충분한데 옛날에 제가 학생들하고 스피킹할 때 make sense를 다 이해시켰어. 근데 또 make sense 써야 되는 자리에 I know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100번 넘게 강조했거든. 근데 또 아하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가르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챗GPT를 통해서 대화문 짧게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만 만들어 달라. 맞장구 치는 대화를 하면 훨씬 암기한 게 입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서스럼 없이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되게 좋은 표현들을 책에 많이 써주셨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정리해 오신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보통 옛날에 원어민들하고 작업할 때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날짜를 다 기록해 뒀고요. 오늘 니콜라스 쌤, 앤드류, 헤일리 이렇게 다 정리를 해뒀고 거기에 중구난 방식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예를 들어 무슨 대화를 안 하는데 좋은 문장이 딱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노년이건 선능에 어디서 봐도 상관없다. 이걸 니콜라스가 I don't really mind at either place 이랬던 것 같아요. 좋아. either를 저렇게 쓰는구나. 이때 뭐 don't mind를 쓰는구나. 이런 게 이제 차곡차곡 컴퓨터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사실 여기 하드디스크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애석하게도 제가 옛날에 통대 준비할 때도 제가 워낙 통대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진짜 카세트 테이프로 AP 뉴스 막 돌려가지고 듣는 세대인데 그때 종이로 돼 있는 좋은 자료들 있죠. 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졸업시험 준비한다고 했던 그 자료는 다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 지금 생각하면. 근데 머릿속에 어딘가 있겠지. 그렇게 정리했어요. 청취가 이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각 교재별로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것만큼 한번 이 미드 봐라. 뭐 미드라든지 뭐 이렇게 컨텐츠를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참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기초인 사람이 또 제가 어떤 특정 미드 언급을 해서 그걸 들었는데 잘 안 들려. 좌절해. 그리고 공부 맛을 잃어버려. 이럴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그나마 조금 쉬웠던 거는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나마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렵진 않고 제 책에 있는 표현들이 쏟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에 한창 우리 얘기했던 건 스파이가 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빅시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암에 걸리신 분의 얘기인데 그렇게 슬프지 않고. 근데 영화 조금 어려워.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곁다리로 말씀 정보고 이걸 공부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 많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제호쌤이 저런 언급을 한번 했으니까 나는 아직 기초니까 공부하면서 그냥 너무 또 이것만 책만 공부하기 좀 그럴 때 그냥 자막도 좀 켜놓고 미리 스토리도 다 알고 그냥 들리면 한두 문장이라도 들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국말 자막 보고 그냥 한번 미드에 재미 붙여보겠다. 이런 용어로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미드라는 건 아무리 쉬워도 우리가 인터미디어 레벨에서도 중간 정도는 올라가 줘야 좀 들리기 시작하지. 기초 레벨에서는 정말 뜬금없이 우연찮게 몇 문장 들리는 걸 빼고는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원래 언어 민감기를 넘기면 골치 아파져요. 항상 민감기입니다. 언어는 지적 활동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적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문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교재나 방법으로 좋은 그 인풋을 많이 해놓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 성인 영어 교육이
이렇게 자꾸 불신이 생겼느냐. 특히 뭐 강의에 대한 불신, 그거 봐도 안 되더라. 저희가 반드시 깨주고 싶어서 지금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될 때까지 한다. 무대뽀 정신으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반성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앞에 계신 학생분들도 각자의 그거에서 많이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상당 부분까지 잘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혹시 예. 한 주에 공부를 그 양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옛날 영상에서 10시간 얘기했어요. 주당 10시간으로 잡자. 너무 바쁘신 분은 그보다 적겠지만 그럼 주당 10시간이면 토일 합쳐서 한 4시간 잡고 평일에 6시간 이렇게 잡았는데 주당 10시간인 한 달에 40시간인데 그러면 1년 하면 얼마죠 그게? 10달이면 400시간 1년 하면 480시간 거의 500시간 좀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저는 이제 최소 우리가 늘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늘 수 있는. 그 이하로 갔을 때는 느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럼 반드시 접게 돼 있습니다. 늘어야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당 10시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몇 시간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한다 안 돼요. 하루에 10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취미로 할 것 같으면은 라스베가스에 여행 간다 하면 그 여행 영어만 외우면 돼. 그 영어를 하지 말고 그 표현만 고주에 외워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웬만큼 하고 싶다면 주당 10시간 꼭 체크해 주십시오. 반드시 1년만 해도 늘 겁니다. 제법. 근데 이제 아웃풋이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인강을 듣고 책을 보면서 혼자 자기 집에서 공부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아웃풋을 어떻게 하느냐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딱 아웃풋 시스템이 있어. 그냥 말하기 전용 뭐 툴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막 하면은 막 자유자재로 막 응용도 되고 원하면 해주면 막 다 할 것 같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래도 저는 한번 해볼래요. 새해도 됐으니까 이번에 쌤 자꾸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한번 해볼래요. 저는 해부동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챗GPT 켜놓고 예를 들어 제 책에 보면은 어떤 예문이 실제 내 생활하고 직접 연결이 된 게 좀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데이 6에 보시면은 have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스몰 토크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북촌 너무 좋아. 북촌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15시간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북촌 참 운치 있지 그지? 이러면 북촌이 하나의 토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제미나이나 뭐 챗GPT하고 오늘 뭐 했니? 이거 물으면 재미없거든. 그러지 말고 야, today I'd like to talk about 북촌. Do you know of 북촌? Have you ever been to 북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많이 들었다. 북촌이 has a lot of character, 운치가 있고 very cute cafes, 카페도 많다라면 자기도 이제 그때 한 문장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김지호 시리즈로 공부하고 또 간단한 유튜브 쇼츠나 또 기초자들은 미드를 짧게 20초, 40초 딱 끊어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듣기 이런 걸로 이제 인풋을 많이 설명했는데 아웃풋이 항상 골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시중에 앱이 되게 유행인데 제 옛날에 특훈만 한 학생들 중에 그런 앱 안 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한계가 자명해요. 완전 기초에서도 한 중간까지밖에 못 올려줘 그런 앱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근에 말했지만 진짜 공부하고 있다는 만족감이라든지 뿌듯함만 주고 그 한계는 극명해. 그걸로부터 이제 나온 대안이 뭐냐면은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로 스피킹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몰라서 안 합니까? 챗GPT 켜고 제미나이 켜고 하기 싫은데 뭐 혼자 그 도저히 사람 같지가 않고 한 10번 해봤는데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참 그거가 저는 하거든요. 저 요즘 유튜브 찍을 때 챗GPT하고 다 대화해서 나와요. 야, 한국말도 기본 동사가 모든 문장에 다 들어있더라. 그게 이제 먹다다. 야, 너 한국말 먹다로 된 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대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랜 시간 티칭하면서 이런 걸 느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하면 걔가 또
저를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걔는 무조건 great question 이러고 뭐 와우, fantastic 하고 이런다면서요. 나는 막 좋았지 기분이.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근데 나는 이게 업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매일매일 아니면 주 3회씩 제미나이하고 대화하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챗GPT하고 정말 친해졌거든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미나이가 더 정교하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챗GPT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제가 텍 세비라고 그래서 텍과 IT와 친하지 않습니다. 잘 못 고쳐요. 그리고 잘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챗GPT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골치 아프지 않더라고요. 접속 하나 해놓으면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뭐 유튜브에서 표현 하나 건지고 하는데 이거 뭐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다. 사실 제일 베스트는 뭐겠습니까? 저보고 자꾸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지만 원어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거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동네 친구 2명만 있으면 게임 끝. 제프하고 하루 만나서 뭐 먹고 야 제육볶음 먹으러 갈래? 하니까 제프 I'm not in the mood for 제육볶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컴퓨터 AI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전 좋으냐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 제 책에 이런 예문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데이 역시 6에 있는데 My new car 새로 산 차가 has leather seats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챗GPT한테 한국말로 해도 되거든. 영어로 안 해도 돼요. 한국말로 이와 비슷한 문장 대화문 한 2개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하면 바로 2개 만들어줘. 이런 비슷한 형태. 그러면 그 대화문도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 중요한 말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여러분 외워도 입에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저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외우는데 입에서 안 나올까? 아 공부하는데 왜 안 나올까? 맞아요. 일상생활로 모든 표현은 앞에 말이 있어야 이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말 없이 이 문장을 외우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make sense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상대가. 근데 that makes sense? 미친놈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현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슨 말하면 그거에 대한 대꾸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입에서 안 나온다는 말은 나오는 그거는 대화 속에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길면 골치 아파져. 짧은 대화 딱 2줄이면 충분한데 make sense를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제가 학생들하고 스피킹할 때 make sense를 다 이해시켰어. 근데 또 make sense 써야 되는 자리에 I know 뭐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아 이러는 거야. 자 웃기지 않은 모양이죠. make sense를 그래서 걔가 소개팅 안 한다 그랬구나. 이러면 that makes sense.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내가 100번 넘게 강조했거든. 근데 또 아하 이러는 거야. 나 돌아버린다 이거. 지금까지 가르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앞에 말을 듣고 make sense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따라서 여러분은 챗GPT를 통해서 대화문 짧게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씩만 만들어 달라. 그거 맞장구 치는 대화를 하면 훨씬 암기한 게 입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웃풋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야 내가 셀리한테 너 소개팅 관심 있냐 하니까 안 한다 그러더라. 하니까 나 이해돼. 크게 하셔야죠. 예. That makes sense.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이 보냐면 She only broke up with her ex 3 days ago.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기야 전 남친하고 헤어진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 할라 그러겠냐? 이러니까 할라 그러겠냐가 that makes sen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해. 제가 과장하는 게 오케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늪을 못 벗어나. 진짜 뉴욕타임즈 해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근사한 거 틀어보면 관세 정책, 전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 현황, 주식 뭐 금 가격 인상 이렇게 다 해석해놓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걔 소개팅 안 하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영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make sense를 공부하는 방법. 이제 책 보고 나서 그렇게 대화문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앞에 말이 있어야 make sense를 쓸 수 있다. 됐습니다. 또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시험을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이거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이 딜레마 속에서 그냥 저 흘러가고 있는 느낌? 뭐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맞고 영어도 해도 그 친구들 사실 스피킹이나 청취는 쉽지 않거든. 모든 사람이 그 멋진 어마어마하게 학비가 비싼 그 국제학교 보낼 수 없으니까 사실 그거 치면 이거 그 1년에 중학교 뭐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 학비가. 체득이 1억 든대요. 그래 이거 얼마죠? 강남에서 강의할 때인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지성인들을 모시고 고급 영어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어민 만나면 내 영어가 좀 뭔가 awkward하게 들리는 게 아직 꽤 있더라고. 고급 영어에서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제가. 내가 영어를 이 정도밖에 구사 못한다. 원어민에게 내가 안 들리는 부분만 딱 표시 6개에서 하나 들릴 때마다 100원 이렇게 줘서 600원 주고 듣고 그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 소리가. 중급 학습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영어 프리토킹 그 스터디도 많이 해봤고 회사 가면 소통이 되고 저 IBM 다니는데 웬만큼 하거든요. 근데 좀 잘 안 돼. 이런 학생들이 제가 제일 많았어.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을 돌파한 게 제가 그 전까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이제 중2, 고1인데 이제 학부모의 고민이에요. 네. 근데 김재호 시리즈 보고 인풋을 해서 아웃풋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건 영어회화 약간 이렇게 아웃풋 쪽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학교 공교육 과정 안에서 시험을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죠.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이 딜레마 속에서 그냥 저 흘러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부모고 제가 능력이 된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학교나 학원 그런데 저는 보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뭐 우리 사회에 뭐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혜택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은 확실히 높아요. 뭐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맞고 영어도 해도 그 친구들 사실 스피킹이나 청취는 쉽지 않거든. 당연히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은 좀 욕심을 낼 것 같아. 내서 미리미리 이런 데 노출을 좀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인데 사실 뭐 송도에 있는 유명한 학교 아시죠? 그런 학교는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돈의 문제인데, 어포드의 문제인데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수업도 다 영어로 많이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미 영어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쳐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짐을 많이 덜고 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모고 그렇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저는 최대한 좀 바이링구얼로 키워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당연히 잘하지만 영어 하나 잘하면 되게 좋거든. 진짜 기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영어 때문에. 왜냐면 영어가 뭔데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야. 빨리빨리 늘지도 않고. 근데 어릴 때 해버리면 되게 쉽게 해결해버리고 사실 영어가 어렵다고 전혀 안 느끼거든요. 그런 애들은. 저도 좌절감 많이 느끼죠. 저는 통대 때. 통대 딱 들어가니까 교포가 한 35%? 40%? 나머지 국내파. 안 돼. 잽이 안 돼. 뭐 우선 말 속도나 청취 능력 이런 게 교포가 너무 뛰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독해는 정확하게 하고 영작은 번역은 좀 잘해요. 교포들도 그렇게 번역을 잘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막 혜택 받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죠. 다른 소리였다 그죠?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사실 두 가구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 시리즈를 인강으로 듣고 있더라고. 자기 아내분하고 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학원 가서 단어 외우고 이런 거 당연히 하고 함께 한대요, 가족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구어 영어에 대해서 해주면 나중에 애가 유학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가 원하면 또 외국계에 또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영어가 사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그 디폴트 값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된 걸 미리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그 멋진 어마어마하게 학비가 비싼 그 국제학교 보낼 수 없으니까 사실 그거 치면 이거 그 1년에 중학교 뭐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 학비가. 체득이 1억 든대요. 그래 이거 얼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저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어. 좀 더 어린이들의 프렌들리한 예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들이 봤을 때 동화처럼 뭐 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술 얘기도 좀 나오고 이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Let's get a drink afterward. 그럼 애들 야 태훈아 한잔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좀 아쉬워. 나도 우리 향후에 뭐 어떤 책을 쓰게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녀분과 함께 보는 건 전 되게 좋은 대안이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와 함께 공부한다면 제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보는 챕터북이라고 그래서 그림 많이 있고 글자 큰 동화책들이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가장 저학년 거, 5세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함께 읽으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좀 더 어려워버리면 상당히 어렵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동화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어려워요. 어렵고 내게 잘 안 돼. 아주 저학년, 유아가 볼 수 있는 책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혹시 선생님도 영어 공부하실 때 정체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정체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방의 대구라는 곳에서 성장을 쭉 했고 20대 거의 중반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통대 준비하러 올라온 건데 사실 원어민이라고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대구 있을 때 이제 학원 다닐 때 좀 만났지. 근데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와서 통대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미 정체기가 찾아오더라고. 초반부터 어려워. 해석도 잘 안 되고 우선 난 청취가 안 됐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청취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 이건 뭐 아무리 들어도 청취가 되나?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딴 학원 다니는 애 거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당산동에 있는 학원에 알바로 영어 기초회화 강의할 때 AP 뉴스가 5분이거든요. AP 뉴스 꼭지를 따서 저희 학원 그 원어민에게 내가 안 들리는 부분만 딱 표시 6개 해서 하나 들릴 때마다 100원 이렇게 줘서 600원 주고 듣고 그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 소리가. 나는 이제 우선 소리가 또 문제였어. 왜냐면 외국에 살지 않다 보니까 연음 처리가 되거나 흐리게 발음되고 이런 건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도 해봤고 그 친구한테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자꾸 정체기가 오는 거야.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또 한 번 정체기가 심하게 왔을 때가 뭐냐면 내가 강남에서 강의할 때인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지성인들을 모시고 고급 영어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어민 만나면 내 영어가 좀 뭔가 awkward하게 들리는 게 아직 꽤 있더라고. 엄청난 정체기가 찾아오는 거야. 이게 뭐지? 현타 오는 거예요. 나 강남 한복판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고급 영화에서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그래도 나름 존중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영어를 이 정도밖에 구사 못한다? 그 정치기 극복한 건 뭐냐? 나 반드시 이겨내버려야 되겠다. 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뒤에 엉뚱한 영어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정치기를 돌파한 게 제가 그 전까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영자 신문하고 영자 뉴스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스피킹할 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구어 인풋이 너무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고급스럽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하고 미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동화부터 먼저 봤다 말씀드렸는데 미드 안 들려. 잘 안 들려. 그래서 동화는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쉽더라고. 해석 안 되면 또 찾아보고. 그렇게 구어 영어로 저는 정치기를 극복했다. 이게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동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구어 영어를 많이 보면서 맛깔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 동사가 저도 그 전까지 겟동사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았겠어요. 다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통대를 나와도 겟동사 잘 못 쓰겠더라고. 어린이들이 읽는 거라든지 이런 동화를 많이 읽고 나니까 겟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저의 학습과 제가 이겨낸 것들을 극복한 그 과정에서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줄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시면 여러분도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중급 학습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영어 프리토킹 그 스터디도 많이 해봤고 또 1대1 과외도 해봤고 또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웬만큼 그래도 하긴 해요. 회사 가면 소통이 되고 저 IBM 다니는데 웬만큼 하거든요. 근데 좀 잘 안 돼. 이런 학생들이 제가 제일 많았어 원래.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 동사의 혀를 뚫어주면은 그 소리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자꾸 고급진 걸 얹으려고 하면 안 돼. 기본을 다시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쭉쭉 말이 쉽게 내뱉어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기를 극복하라. 쉬운 거를 다시 봐라.